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교사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 찬반 디베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가 찬성, 2조가 반대입니다. 그럼 동전던지기를 통해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면이 나오면 찬성팀 숫자면이 나오면 반대팀이 먼저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면이 나왔으므로 반대팀 먼저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 이반자 나와주세요. 이반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교사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제 반대측 이반자 김윤성입니다. 우선 이 주제에 대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교권 강화가 교권 침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다시 한번 주제를 곱씹어보자면 대한민국 교사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강화라는 말은 즉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권 강화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을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1980, 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유교문화 등으로 인해 스승이라는 존재가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높아 얼마 되지 않은 현재 교사들의 학생 시절에도 교권 비리, 체벌, 촌지 등의 악법적인 행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원인은 바로 현대사회와는 다른 교권 때문입니다. 현대에서는 이기적 자녀 교육과 사회 경제적 지위 하락으로 인한 상대적 공공감 등의 원인으로 교권의 인식이 날이 갈수록 나빠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교권을 강화한다면 과거의 악행들이 악순환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학력이나 생기부 등도 권익위가 높아진다면 교권 비리가 일어나 우리나라의 교육 또한 바닥을 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의 상위층들은 모두 과거 교사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교권 강화가 실시된다면 과거의 악순환 발생의 확률은 매우 높을 뿐더러 학력이 중요시되는 현대에서의 교권 비리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교권 강화가 아닌 교권 침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틱톡이라는 플랫폼에서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교권을 침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법 규정으로는 교권 침해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처벌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 제도의 문제로 처벌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점에서 교권 추락 논란으로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교사들의 권위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교권 침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해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제재 방안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3년간 6,128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한 반면에 교벌 조치는 14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사례로 교권 추락 논란이 거센 가운데 수천 건에 달하는 교권 침해 중 극히 일부만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고발 조치 건수가 적은 이유는 교사를 포함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육 관련 관계자들이 처벌 이후 뒷감당이 두려워서 고발 절차가 복잡해서 라는 이유가 1, 2순위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결국 학교폭력처럼 끊임없는 교권 침해를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보았을 때 교권 강화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권에 관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저희는 앞에 제시했던 이유로 대한민국 교사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듯이 교사의 인권도 당연히 침해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침해당했을 때 학생이든 교사든 빠르게 침해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치가 교권 강화로 이어진다면 교권 침해 해결 포커스가 아닌 역효과로 과거의 교권 남용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교권은 현재 그대로 지키되 침해되지 않기 위한 대책과 방안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또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교사들의 의지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대측 이반자 김윤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찬성팀 이반자 나와주세요. 시간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교사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찬성팀 위반 소추로 나온 하상우입니다. 먼저 현재 대한민국의 공교육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교육 교사들은
통계는커녕 말 몇 마디도 편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더더욱 교사를 깔보고 업신여깁니다. 최근에 한 영상이 화제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교사가 수업 중인데도 불구하고 교단 위에 올라와 교사를 불법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삽시간에 퍼져 기사화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디베이트 주제는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교권을 교원에 교육할 권리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제인 대한민국 교사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를 찬성합니다. 이에 대한 논거를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권 침해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는 2016년과 2019년 교권 침해 현황과 신고 건수입니다. 2014년보다 2018년에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줄었습니다만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증가했습니다. 소위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고 한다 라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교사도 한 가정의 자식이고 또 한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그것을 망각한 채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렇게 교사들은 이런 폭언과 욕설이 두려워 본인이 모욕감을 느끼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그것을 그저 인내합니다. 남고를 졸업한 한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성희롱을 교사에게 했지만 그 여교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권 침해를 당해도 그저 참기만 해야 하는 교사들은 그런 말을 들을 확실히 그 상황이 트라우마로 남아 교직 생활 하루하루가 힘들 뿐입니다. 둘째, 교원의 교육할 권리, 즉 수업권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업권에는 교육 업무적 권리, 교육 신분상의 권리, 교육 재산상의 권리, 교직 단체 활동권을 포괄합니다. 여기서 현재 교사들은 교육 업무적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것이 교육 업무적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린 그 영상이 바로 교육 업무적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입니다. 교총에 접수된 홍소글에는 수업 방해를 한 학생에게 교실을 나갈 것을 요구하자 교사가 있는 쪽으로 쇠파이프를 던진 사례나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친구들과 메신저를 공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체육 수업을 진행하는 도중 체육관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에게 수업 참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아이를 억지로 잡아당겼다, 뒤에서 껴안았다라는 내용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한 당한 교사도 있습니다. 이렇듯 교사들의 교권을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대로 된 교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봐주십시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원인 및 결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의 내용마다 설문지 조사를 한 것으로 그 대상은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초, 중, 고등학교 교사 약 25,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이 알렸는지를 묻는 질문에 알렸다는 답변이 47.8%, 알리지 않았다는 답변이 56.6%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을 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에 관한 질문에 개최되었다는 답변이 14.8%, 개최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61.8%를 때때로 다르다는 의견이 29.4%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을 때나 학교에서 주로 하는 대처에 관한 질문. 이반 교사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이반자들은 나와주세요. 차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가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권 침해와 교권 강화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권 침해 문제는 다른 방안으로 해결 가능한 교권 침해 문제는 다른 방안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가 증가하는 그런 사건들은 국가적 차원이나 학교적 차원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것은 그 교사가 당한 것이므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교사의 그러면 침해당한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교사인권위원회나 인권회가 열리는 그런 일들이 자주 안 열린다는 것인데, 그것은 교사들의 의지가 약간 부족한 것이 아닐까요? 그게 교사의 인권이 강화가 돼야 근데 일들이 더안 일어날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권이 강화되지 않더라도 학교 차원에서는 수평적 모의 자율연수나 교사 차원에서는 그러한 전문성 개발, 직업윤리 전문성 형성 등의 방안으로 교권을 강화하지 않고도 교권 침해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화를 더 제시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교사의 교육이 교사의 교권이 때문에 그 정도로 교권을 강화해서 교권이 낮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교권이 그렇게 해서 교권이 높아진다면 과연 교권 침해가 안 일어날 수 있다는, 아니, 줄어들 수 있다는 보장이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법학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 시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감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 감박자는 나와주세요. 감박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교사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제 반대측 감박자 이면서입니다. 우선 저희 측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교사의 권위 강화와 교사의 권리 보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권, 즉 교사의 권위 강화는 과거에 악순환 발생을 시킬 확률이 매우 높고, 강화와 보호는 상대적으로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과, 강화 말고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재법 제정, 교권 침해에 관련한 교육들의 실시 가능 등의 방법으로 교권 침해 문제를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희는 이 주제를 반대합니다. 상대방께서는 학생과 학부모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셨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저희는 교사의 권위가 강화되는 것과 교권 침해 문제 해결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권 강화는 비리나 촌지 등의 교권 비리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지, 교권 강화는 교권 침해 문제와 해결과는 거리가 멉니다. 교육 업무적 권리 침해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교육 업무적 권리 침해를 한다면 선생의 교육권을 뺏게 되면 결국 자신의 교육받을 권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학생의 인권이 높아서 학생의 교육권이 낮다는 말씀이신데, 학생의 인권과 선생의 교육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학생의 인권과 선생의 인권은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강화를 하는 이유가 교육 침해가 번번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육 강화가 아닌 교육 침해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지, 교권 강화로 교육 업무적 권리 침해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악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셋째, 제대로 된 교권 보호가 안 된다고 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권 강화와 교권 보호는 다른 것입니다. 저희는 교권 보호와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대책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교권 강화가 이루어져 결과에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교사의 권위 강화가 교사의 보호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교사의 권위 강화와 교사의 보호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반대측 반박자 이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찬성팀 반박자 나와주세요. 시간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대한민국 교사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의 찬성팀 이번 순서로 나온 최주아입니다. 저희는 교권 침해를 이렇게 정의내렸습니다. 교사의 인권 무시, 수업이나 과제의 거부, 교육 방식이나 내용 등을 왜곡, 방치, 교사 성희롱과 성추행 등을 교권 침해로 정의내렸습니다. 상대팀께서는 교권이 강화되면 비리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교권 보호와 교권 강화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김영란법에 의해서 뇌물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비리나 뇌물 수수를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들고 나와서 예를 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론 지금 현재 교사들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 교권 보호 방안들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현재 교탁에 누워서 선생님을 몰래 차려냈다는 사례가 나왔듯이 선생님의 교권은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권 침해 사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권을 강화함으로써 교권 침해를 줄여야 합니다. 이로써 저희는 사회팀 의견에 반박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박 교차 제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팀 반박자들은 나와주세요. 준비 시간 세겠습니다. 몇 분 쓰실? 1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같은 반박자들은 나와주세요. 교차 제재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저는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교권의 위상이 날로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떨어진 만큼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강화를 했을 때도 날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승세를 한번 타면 계속 상승할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학력과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교권 비리가 일어난다면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교권을 강화한다고 해서 비리가 발생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예전 입안에서도 말했듯이 교육부의 향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의 사기층들은 모두 과거의 교사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런 교사들이 지금 상위층에 있다는 뜻이죠. 이에 따른 교권 강화가 실시된다면 과거의 악순환이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교권 강화를 위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지 교권 강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인격이 덜 성숙하여 그런 비리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교권을 강화한다면 오히려 충남 마산에서 일어난 불쌍한 선생님들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 동안 해도 대한민국 유교 문화 등으로 인해 스승이라는 존재, 사회적 권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촌지나 비리가 발생한 것이지 사회적 권위에 따른 거에 대해서 이런 비리가 일어난 것이지 그런 거와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뇌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영란법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법이 있다고 하셔서 비밀리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못 보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쉬쉬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자기가 선물을 받는다고 해서 일로 바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것은 교권 강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교권 강화가 되든지 말든지 지금도 뇌물수수가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교권 강화와 뇌물수수랑 관련이 없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교권을 강화한다고 해서 교권 강화와 교권 보호는 다르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호가 그러면 지켜지지 않는 교권 측면의 중학교에서 상의를 받고 선생님을 농락하면서 수업을 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권 보호만으로는 모자라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재 교권 보호는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 교권 보호가 제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권 보호가 제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과연 저희가 지금 보더라도 교육부에서 과연 이런 사건들을 실시하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하면서 보는 사례들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2018년도에서 2020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요약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 시간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 요약자는 나와주세요. 요약 시간은 3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제의 반대측 요약자 김나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 남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교권이 무너져서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사도 많이 보였죠.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교권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이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교권 강화가 실시된다면 과거 악순환 발생의 확률이 높습니다. 교권이 강화한다면 교권 비리, 체벌, 천지 등의 악법적인 행위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 교사들의 권리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교권을 막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권 강화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권에 관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 측에서는 첫째, 학생과 학부모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 둘째, 교육 업무적 권리를 침해한다. 셋째, 제대로 된 교권 보호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측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저희는 교사의 권위가 강화되는 것과 교권 침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권 강화는 비리나 천지 등의 교권 비리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지 교권 강화는 교권 침해 문제 해결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육 업무적 권리를 침해해야 한다는 교육 강화를 하는 이유가 교육 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육 강화가 아닌 교육 침해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교권 강화로는 교육 업무적 권리를 침해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악효과를 불러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교권, 즉 교사의 권위 강화는 과거의 악순환 발생시킬 확률이 매우 높고 강화와 보호는 상대적으로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과 강화 말고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자법 제정, 교권 침해에 관련한 교육들의 실시 기능 등 방법으로 교권 침해 문제를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희는 이 주제에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반대측 요약자 김나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찬성팀 요약자는 나와주세요. 시간은 똑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 대한민국 교사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의 찬성팀 요약 순서로 나온 여학공부입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교권 침해와 교권 강화 사이의 상관관계라는 부분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것은 교권 보호와 교권 강화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상대팀의 보충할 점과 저희 팀의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교권을 강화하면 비리와 체벌이 발생한다. 교권 침해 이후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저희 팀은 교사는 학생,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다. 수업권이 침해되고 있다. 교권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팀이 말하는 교권 보호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팀이 강조하는 교권 강화라는 가치는 현재 공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상대팀은 이를 무시하고 이번 주제에서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대팀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저희 팀에서 반박을 통해 분명하게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팀이 주장한 교권 강화는 교권 침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팀은 대한민국 교사 교권 강화에 대해 찬성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교차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교차질 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교권 강화라는 단어를 상대팀이 주장하신 걸 보면 교권 강화는 체벌, 비리, 악순환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교권 강화라는 것이 학생의 인권까지 무시하는 채 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설정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교권을 강화했을 때 적정한 기준은 어느 위치로 봐야 합니다. 그러한 위치를 지금 교권이 낮아졌다고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교권의 위치가 좀 더 낮아졌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당시 교권의 위치가 얼마나 위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당시의 교권은 잘못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권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되풀이하면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건데요. 과연 과거의 일이 되풀이 된다는 거 현재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은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을 칩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의 상위층들이 모두 과거의 교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다시 그러한 교권이 강화가 된다면 교권 보호가 아닌 교권 강화로 이루어진다면 예. 교사의 권위가 높아져서 예. 이런 교권 비리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없으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까? 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당시 예전 교사들이 지금 많이 고위직에 지금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런 과거 교사들이 본인의 잘못된 점을 모를까요? 그 당시 교권에 잘못된 점을 몰랐을까요? 과연? 당시 잘못된 교권을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자신의 권위가 높으니까 그런 점을 사용한 거죠. 그럼 그런 일은 왜 일어났겠습니까? 예전 일은 자신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점을 깨닫고 자기는 잘못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일을 그만뒀겠죠.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왜 그만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바로 그만뒀다는 잡을 얘기가 생각을 안 합니까? 그만뒀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바로 잡을 생각을 자신이 안 했다는 것이죠. 왜 안 교사들이 했을까요? 그 권위가 높으니까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무언가 물건을 갖고 그런 비리들이 그때 많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런 말은 그때 자신들의 잘못을 못 깨닫고 자신이 계속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때는 그때 비리가 많았던 거죠. 그러면 옛날 교사들은 모두 다 나쁜 사람입니까? 모두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랬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럼 그런 분위기는 어떻게 해서 바로잡았습니까 현재? 그런 거는 이제 지금 교사가 낮아진 이유는 현재 이기적 자녀 교육관, 사회 경제적 지위 하락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에서 이런 원인들을 고쳐가야지 교권 자체를 강화시킨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말하고 있는 그럼 것입니다. 이기적 자녀 교육관이라는 교권을 하락시켰다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학점 순서를 진행하기 앞서 준비 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학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 마지막 학점자 나와주세요. 마지막 학점 시간은 2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교사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제의 반대측 마지막 초점자 김진우입니다. 교권이란 교사로서 지니는 권위나 권력인데요. 요즘 교권이 많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교사의 권위 강화와 교사의 권리 보호가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최근 흥행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왔던 고래 문제에 대해 아십니까? 한 고래가 먹이를 먹고 말을 낳은 후에 고래의 고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요점은 결과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이번 저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학생들이 교사들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주요 과목이 아닌 기가, 도덕 같은 비주류 과목 시간에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더욱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는 국어, 영어, 수학 같은 주요 과목에 비해서 수업을 듣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가진 일부 학생들의 문제로 교권이 강화된다고 해서 고쳐질 게 아니라 올바른 교육을 통한 방법이나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실행하고 있는 엄착교육처럼 수업태도 개선과 관련된 교칙 등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교권 침해라는 결과를 보기보다는 그 결과의 원인에 중점을 두고 봐야 합니다. 교권 강화를 해야 하는 이유는 교권 침해 문제 때문이고 그 교권 침해의 원인은 저희가 말한 대책에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권을 강화함으로써 생기게 될 위험성도 있고 굳이 교권을 강화하지 않아도 해결책이 있으므로 저희는 대한민국 교사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반대측 마지막 주점자 김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찬성팀 마지막 주점자 나와주세요. 시간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 대한민국 교사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의 찬성팀 마지막 초점 순서로 나온 영웅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스승의 은혜에는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이렇게 저희에게 희생하시고 저희가 잘 되시기를 바라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랫말에서조차 어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생님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학생들의 폭언과 욕설에 제대로 된 훈육은커녕 그저 말로 두세 마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명심보건 한 장, 이 정도로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동범 작가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위대한 스승은 그 자체가 촛불이다. 제자들의 두 눈이 밝음에 트일 때까지, 어둠이 닿을 때까지 스스로를 다하여 타오르는 하나의 촛불이다. 또한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생명을 보람되고 온전하게 키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다름 아닌 스승의 몫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바로 저희 팀이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교사의 은혜와 헌신의 중요성과 가치일 것입니다. 저희 팀, 아니 적어도 저는 교사가 헌신을 하는 만큼 교사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와 헌신을 말입니다. 저희 팀은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권 침해를 당하기 때문이다. 교원의 권력할 권리, 즉 수업권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교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대한민국 교사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의 찬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공부였습니다. 감사해 주셔서 이상으로 대한민국 교사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하여 디베이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